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익숙함에 더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HBF, GDDR7 그리고 폴더블에선 오랜만에 모토로라까지 나왔네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AI 투자를 늘리면서 AI의 핵심인 HBM4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서 그 대안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GDDR7, 고대역폭 플래시 HBF입니다. 다시 말해서 AI 칩에 꼭 HBM을 넣지 않더라도 GDDR7이나 HBF로 충분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HBM이 D램을 쌓아 올린 거라면 HBF는 낸드를 쌓아 올린 건데 샌디스크가 최근 SK 하이닉스랑 HBF를 개발해서 27년에는 샘플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 가기엔 아직 이르지만 어찌 됐든 시장에서 HBM 대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자, 이처럼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다 보니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의 차익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 약세로 단정 짓기엔 시기상조인 듯 보입니다. 중동 전쟁, SMR 기술력 인정,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지만 시장은 아직 이들을 내려놓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더블도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그 안에 브랜드가 좀 눈에 띕니다. 왕년의 챔피언이었던 모토로라. 이 모토로라가 미국 플립형 폴더블 폰 시장에서 8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등극한 건데요. 다음 달이면 3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선포한 애플,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까지 여기도 반도체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슬 깨어나서 모닝콜 듣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 썰전 S인베스트 이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주 중반입니다. 이번 주 빅이벤트 오브 빅이벤트가 당장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 뉴욕 증시는 오늘만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체크해봐야 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요. 이 부분으로 시장 썰전 열어볼 텐데 바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40% 가까이 뉴욕 증시에서 폭등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이버 웹툰이랑 디즈니가 만화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에 미스터블룬 상한가, 탑코미디어 16%. 근데요, 네. 궁금한 게 이 찐수혜주는 네이버 아닙니까, 본부장님? 사실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웹툰엔터 지분의 66%가 네이버거든요. 그렇죠. 네. 자회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분 가치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수혜주는 네이버가 아닐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제 사실 시장에서는 네이버는 윗골이 달렸고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웹툰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40% 오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웹툰 엔터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디즈니와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게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디즈니와 만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클 것 크죠. 같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웹툰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이제 오른 것들을 보면은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네. 뭐 캐시 슬라이드라던가 아. 이제 그런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고 아니면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가 진짜 수혜주가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꾸준히. 네, 예.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올 수 있고 물론 이제 딱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40%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 연속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네. 저는 네이버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저는 고민이 되신다. 네. 만약에 나는 웹툰 관련주 좀 투자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네이버. 차라리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혹시 웹툰 보세요? 보죠. 뭐 몇 개나 보십니까? 뭐 이것저것 봅니다. 요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네. 그날 이제 아. 맞게끔. 저는 네. 옛날에 그 유미의 세포들인가? 네, 그거 하나 아. 보고 나서는 이제 잘 안 보는데 사실 네. 국내에서는 웹툰 보는 이용자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시장을 확장하지라는 물음표가 뜰 찰나에 미국 시장, 북미를 개척한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 웹툰 자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면 66%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 실적까지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목표가가 한 31만 원까지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 웹툰 찐 수혜는 이제 네이버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식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보면 마이크론 10거래일 연속 오르고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 경신. 지금도 안 늦었습니까? 이게 사실 네. 안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선뜻 손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어제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 얘기를 살살살 꺼내고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약에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신규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번에 기회를 놓치셨다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 상태라면 네. 반도체 품목 관세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진입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기다려질 법도 한데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네, 걱정하지 보유하신 말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될까요? 조금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네, 왜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살짝 꺼냈잖아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충격이 좀 클 겁니다. 뭐. 네, 왜냐면 예. 현대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딱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품목 관세도 뭐 최애국 대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성격상 그렇게까지 막 최애국 대우를 하더라도 네. 그 관세율 자체가 꽤 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니까 조금은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갈 단계 그리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이런데 유리기판, 뭐 소켓 이런 쪽은 그냥 일시적인 순환매로 봐야겠네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거죠? 오히려 유리기판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건 어째서 어떤 지금 유리기판은요, 기대감이잖아요. 예. 지금 양산이 아니잖아요. 관세에서 지금 자유롭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SKC는 그 미국 쪽에 그 법인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뭐 거기서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고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유리기판은 아직 적용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히 양산을 해서 이제
모든 뭐 우리 반도체 이제 실리콘에서 이제 유리기판을 바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아직은 살짝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오. 지금 당장의 그런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기보다도 이 유리기판이 언제 상용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만약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내서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유리기판은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요. 수급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어제 사실 보면은 피롭틱스랑 좀 캠트로닉스랑. 캠트로닉스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쨌든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네. 주문형 반도체도 점점 미세화되고 한다고 한다면 이 유리기판은 쓸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근데 유리기판의 특징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쵸, 하거든요. 예. 이슈 받았을 때 시세를 줬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도가 사라지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에서 꼭 써야 되는 그런 소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은 좀 당분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는 건가요, 그럼? 오히려 저는 네, 좀 완전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은.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좀 수익을 보겠다 하신 분들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혹시 그럼 대장은 원래는 SKC였는데 네. 요즘 시장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을 보세요? 캠트로닉스도 괜찮고요. 예. 근데 캠트로닉스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다면 피롭틱스랑 네. 그다음에 SKC가 맞을 것 같고 그 두 기업이 원래 대장 역할을 했고 과거에 YC캠도 대장 역할을 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지금 계속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DDR7이랑 HBM4랑 HF랑 뭐 네. 이런 식으로 모바일랜드 플래시 이런 것도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고도화될수록 유리기판에 대한 니즈는 커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어서 좀 놓치기는 아쉽고 지금 신규 진입은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 대안으로 유리기판을 보자라는 답변 얻어봤습니다. 예, 좀 뜻밖이라서 놀랍네요.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조방원입니다. 조방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산 먼저 보면 중동 리스크로 어제는 급등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실은 이 부분도 이미 알고 있던 재료지 않습니까? 방사는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조방원 중에서 네. 왜냐면 지금 우크라랑 이제 러시아랑 휴전을 하니마니 할 때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은 어느새 다 회복했어요. 네, 특히나 현대로템은 지금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거의 네. 홍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잊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1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올라왔던 거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수주 잔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EU에서도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 그 예산을 가지고 무기를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힘을 받고 있지 않나. 만약에 여기서 네. 추가 수주까지 나오면 예. 이것도 강하게 올라올 명분이 되거든요. 그 방사는 원래 실적으로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실적 잘 나오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불을 뿜었었는데 이번에 좀 3분기 실적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접근해 보면, 그러니까 LG 넥슨이랑 풍산보다 지금 현대로템이랑 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두 종목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거의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적하면 하나네요. 네, LG 넥슨도 어제 좀 반등이 나오긴 네, 했지만 네. 사실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정 이후에 거의 회복을 한 상황. 이 두 종목이 딱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거기가 원래 약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한국항공우주가 더 견조하죠. 셉니다. 견조. 네. LG 넥슨보다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방산주들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원래 방사는 자고로 실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한화에어로, 현대, 로템, 그리고 항상 키 맞추기로 가장 늦게 따라왔었던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원전은 조금 달리 보세요. 원전은 개인적으로 어제 올랐던 이유가 네. 사실 미국과 영국 소식 때문에 네.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상승 나오면서 지금 덩달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 보니까 네. 그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에 두산이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그 불지의 미국 기업들이 두산을 언급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좀 그러니까 애매하죠. 뭐냐면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변수고 그러니까요.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정부의 약간 그 탈원전 기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딱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과연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맞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슈에 의한 약간 기술적 반등이 같이 동반돼서 네.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 신규 수주가 나오기는커녕 지금 변수들이 자꾸 더해지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마냥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만약에 예. 박스권 매매 좋아하셔서 두산에너빌리티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셔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그 나름대로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내가 원전이라던가 SMR을 너무 좋게 봐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 저 변수들이 다 해소되고 나서 음. 좀 높게 사더라도 변수가 다 해소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의 컨퍼런스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론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주를 따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든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전은 투자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려요. 한번 좀 중심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으로 저희 자동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저희가 며칠 전에 관세 때문에 발이 묶여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월요일 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25% 관세가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 현대 기아차의 비용 부담이 월에 3-4천억 정도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네. 자, 지난달만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잖아요. 네. 그걸로 우리는 항상 수익성을 방어한다라는 게 현대차 실적의 요지였는데 네. 어떻게 이거 부담을 지게 되면은 그 또한 우리 물음표가 뜨는 건가요? 네, 이거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왔던 것처럼 그 여파가 지금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줄어들었고 관세가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입장에서는 경쟁력 자체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부에서 빠르게 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15% 맞춰주냐.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미국과의 어떠한 뭔가를 딜을 통해서 네. 해결을 한다던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이슈가 많은 상황에도 저는 자동차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SL 화신, 네. 코리아 FT 이런. 특히나 SL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모멘텀도 붙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차 만드는 회사들이 로봇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넘어간 겁니까?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현대도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론 자동차만 딱 보면은 안 좋은데 네.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올 때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품 주는 기회다. 너무 인사이트 좀 뜻밖이에요. 예, 부품주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게 반도체랑 의약품이다라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신고가인 상황에서 약간은 비밀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좀 지켜보자라는 답변을 들었었고, 의약품이 좀 문제인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 네. 재개될 것이라고 시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도 좋고 뭐 CDMO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약품도 조금 지켜봐야 될까요? 근데 의약품은 살짝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음.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를 뭐 어떤 식으로 관세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의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네.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충격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가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 바이오도 근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이지가 않네요. 약가는 내려야 되는데 관세를 더한다. 그럼 누군가가 져야겠죠, 이 부담을. 그렇죠. 그러면 빅파마가 지게 되는 경우는 괜찮을까요? 그거를 네. 해외 기업들한테 주려고 지금 관세를 하는 거죠. 예, 뭐 조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워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둬자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오늘 시장 전략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다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미증시도 보합으로 끝났고요. 네. 사실 오늘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일 것 같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경계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저희가 매 눈으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감사드립니다.